일본 정부의 구시대적 외교가 결국에는 일본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호되게 당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등 과거와는 달리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하고 인지 속도가 빨라진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매달린 결과 최근 일본이 한국에 크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갑작스럽게 폭탄 선언을 해서 일본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게릴라식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강점기 시대를 탈피하려 애를 썼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터프하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한국 빼고는 그리 많지 않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현 시대에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제 정보 속도를 이용한 한국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일본에서 벌이는 구시대적 외교 방법이 왜 현재 한국의 정보 속도전에 압도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스가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고 동시에 바이든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한국을 외교 국면에서 융단 폭격하려는 움직임이 곧바로 포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의 수출 규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한국 업체가 자체적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일본 업체는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뜻밖의 국면으로 전개가 되자 이번엔 다른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수십 년간 자행해온 방법으로 돈으로 로비해서 외교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보자는 행동입니다. 실제 이러한 면은 효과가 굉장해서 일본은 2020년 올림픽을 터키, 한국 등을 제끼고 뇌물로 유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발목을 잡는 뇌물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일본의 로비 자금은 외교 무대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러한 구시대적 노력이 정보의 속도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자금보다 전 세계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정부의 입김을 통해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불해서 하버드 교수 자리를 샀고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날조라는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채 실리기도 전에 이 정보는 미국 전역에 공유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선 하버드에 당장 소녀상이 설치될지 모릅니다. 하버드가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서영애 한인회장은 하버드대가 있는 보스턴의 소녀의 상 건립을 추진하며 위안부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의 교수 자리를 만들어 위안부 작업을 한 일본 당국이 오히려 하버드 인근에 소녀상이 건립되어 혹 내려다 혹 붙인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된 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소녀상을 모두 없애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도와준 위안부 협상이었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수많은 미국인들조차 소녀상을 없애려는 일본의 만행에 강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순식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모라를 연기해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 흥행 랭킹 2위인 조 셀다나는 자신의 인스타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을 올리며 Say sorry, 사죄하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러한 목소리를 낸다면 결과가 상당한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국인들은 위안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뭐야 이런 반응으로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팬들끼리 묻고 그것은 과거의 일본의 엄청난 만행이라고 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일부 팬들은 자세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일본이 과거사를 전혀 한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제회의에 참석해 부당함을 알렸는데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에 가만히 있어도 헐리우드 대스타들이 나서서 일본의 부당함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진실을 알아가는 데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일본에 치명적인 것이라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한번 여론을 조성하면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소녀상도 독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베를린 구청장은 소녀상 철거를 명령 내렸다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렇게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은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SNS를 통해서 자국의 어려움을 알리고 특히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미얀마 대사를 조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와 같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더욱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클럽하우스라는 앱 하나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 접속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우회 수단을 찾아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이 클럽하우스 접속을 차단한 8일 이후에도 많은 중국 이용자가 클럽하우스에서 타 지역의 이용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만리 방화벽 더 그레이트 파이어월로 클럽하우스를 막았지만 많은 중국 이용자는 우회 접속을 돕는 가상 사설망 VPN을 활용해 여전히 클럽하우스에 들어옵니다. 클럽하우스 토론에서는 일상적 주제부터 신장 위구르 문제, 대만 독립, 홍콩 국가보안법과 같은 중국 당국이 매우 꺼리는 주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클럽하우스 접속을 막지는 않았지만 이 서비스가 자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인기를 얻자 결국 차단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주요 외신 인터넷 사이트 등 자국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채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VPN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원화 25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젊은이들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서 자유를 논하고 진실을 알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민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날조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데 앞으로 SNS를 비롯해서 첨단 기기가 발달할수록 정부의 구시대적 행동이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정부는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한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외교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9일 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과거와는 달라진 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램지오 교수 관련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책임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일본의 로비는 거세며 관련 싱크탱크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면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램지오 교수는 하버드에서조차 진짜 전문가 교수들이 대거 등장해 대신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를 전공한 하버드대 교수들이 등장해 램지오 교수의 허구를 객관적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류 고든 교수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 경제 리뷰라는 학술지 3호로에 실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 고든 교수는 일본 근대사가 주 전공입니다. 사실상 램지오 교수가 도저히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닌데 이들이 들고 일어나 한국 편에 서준 것입니다. 이들은 램지오 교수가 일본 정부나 군이 지침이 내려준 표본 계약서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램지오 교수가 활용한 문건 가운데 하나는 중국 상하이 위안소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일본인 여성용 표본 계약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문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 교수 두 분은 고맙게도 논문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곧 공개할 거라면서 램지오 교수의 논문은 여러 맥락이 생략되어 그야말로 기겁할 정도라면서 조사를 벌여 논문 철회를 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석학들과 시민들은 한국을 대변해주고 진실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언제까지 수십 년간 이어온 재래식 방법으로 한국을 상대할 수 있을지 그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